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싫어함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게 이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고 아주 가려운 두드러기가 생기죠. 또 알레르기 비염, 또 알레르기 결막염, 또 심하면은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말고 이제 독성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독성 반응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 내가 접했을 때 모든 사람한테 해결되는 게 독성 반응입니다. 반면에 알레르기 반응은 나만 그러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같은 물질을 접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만 이렇게 특이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같은 음식을 여럿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나만 두드러기가 나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옷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옷에 올맞다. 네, 옷은 이게 알레르기 반응일까요? 아니면 독성 반응일까요? 네, 짐작하셨죠? 이거는 독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옷에 접하면은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빨갛게 되고 가렵고 진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은 독성 반응이죠. 자, 이 알레르기 반응은요, 이게 내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내 마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싫어함 알레르기가 등장하는 거죠. 싫어함 알레르기는요, 물질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두드러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삶은 계란을 먹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요. 되게 이제 이렇게 그게 땅콩이 그럴 수도 있고 저같이 계란이 그럴 수도 있고 꽁치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채소에 그래요. 복숭아, 수박, 오이 이런 채소나 과일 등에 의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두드러기 또는 다른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내 머릿속에, 뇌 속에 그게 아로새겨져 있어요.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고통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제 그거에 대한 회피가 있어요. 내가 그때 고생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피해야 돼. 라는 이제 회피 반응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물질을 접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이제 그 물질을 이렇게 그게 그 음식을 갖다 이제 삼키죠. 삼키는데 그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때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그 물질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때 그 고통을 받았던 그 기억과 내가 그걸 갖다가 싫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몸에 그전과 똑같은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참 희한하죠? 자, 우리의 뇌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게 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알레르기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복잡해지죠. 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싫어함과 두려움과 회피하고 싶은 이런 이제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뇌관과 시상하부, 이게 이제 이쪽 부위에 이게 속하는데요. 여기서 내 피부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바로 뇌에 생긴 알레르기 회로가 됩니다. 이 알레르기 회로가 바로 실어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네, 이를 좀 더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물질, 꽃가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네,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천식 발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에 의해서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물질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천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담배 연기가 있어요. 또 요새는 이제 미세먼지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내가 이제 담배 때문에 천식 발작 크게 일으켰던 이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담배를 펴요. 그럼 내가 그 광경을 보잖아요. 실제로 담배 연기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광경만 보고도 벌써 천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미세먼지도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마음이 몸의 병을 일으키니까 이게 혹시 꾀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꾀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꾀병은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거는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의지보다는 내 감정 또는 기억, 이 고통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실어암 알레르기는요. 알레르기를 앓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잘 내 머릿속에 생깁니다. 보통 알레르기는 굉장히 오래 가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알레르기 자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일과적이고, 즉, 한 번 그렇던가 아니면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낫고 사실은 재발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실암 알레르기가 편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레르기 질환을 3개월 이상 앓으면은요, 네, 실암 알레르기의 요소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2, 3년을 앓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래 알레르기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진짜 몸의 알레르기는 거의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내 마음에 실암 알레르기만 남는 거죠. 네, 그런데 증상은 똑같아요. 네, 증상은 똑같으니까 이게 같은 알레르기가 끝까지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진짜 알레르기입니다. 네, 진짜 알레르기였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실어암 그 알레르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알레르기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어암 알레르기만 남는 거죠. 만약에 뭐 5년 됐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99%, 100% 실암 알레르기라고 봐도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알레르기 치료를 갖다가 아무리 해도요, 네, 사실 알레르기는 이제 약물 처음에는 참 잘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잘 안 듣거든요. 네, 이거 낫지도 않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이 회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암 알레르기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자, 실암 알레르기 이제 그 원인과 그 기전에 대해서 잘 아셨죠? 네, 그러면은 완치 훈련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네, 항상 그렇죠. 완치 훈련은 내가 원해야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실암 알레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완치하겠다. 네, 이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부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바로 그 훈련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든 병은요, 내 몸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이미 알아서 그 병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 10%뭘 해도 10% 기력 남기기. 네, 이걸 잘하는 방법이 쉼과 숙면 훈련,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기력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 줄이기. 다시 말하면은 TV, PC, 그리고 스마트폰 줄이기. 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예민한 사람이 실암 알레르기가 더 잘 생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세 번째는 둔감 훈련입니다. 네, 예민한 사람들이 당연히 실암 알레르기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물 2리터 마시기입니다. 네, 만성 탈수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네, 요새 만성 탈수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 2리터를 갖다가 따로 마시기. 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레르기 회로 깨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가짐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가기 훈련이죠.
마음가짐 훈련은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기입니다. 나 그거 싫어. 뭐 오이 싫어. 나는 뭐 계란 싫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아해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잘 살펴보면은요. 모든 싫은 거에는요. 반드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찾아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요, 좋은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을 찾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거죠.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마음가짐 훈련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다가가기죠. 네, 다가가기는 나한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그 물질을 갖다가 내가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저 같은 경우에 삶은 계란이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부터 삶은 계란을 갖다가 왕창 먹으면은 반응이 크겠죠. 조금 먹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괜찮으면은 얼마 있다가 또 요걸 몇 번 반복하다가 얼마 있다가 조금 더 먹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더 먹어보는 것을 밀기라 그러죠. 네. 더 먹어봤더니 이게 조금 반응이 나타나. 예, 그러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네. 먹었다가 아예 안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먹었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이걸 이제 당기기라고 하죠. 네,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내가 싫어했고 나한테 문제 일으켰던 그 물질에 또는 그 상황에 또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뇌에 있는 알레르기회로 깨기입니다. 아무리 오래 앓으셨다고 하더라도요. 네, 열심히만 하고 제대로만 하면은요. 보통 3개월이면은요. 대부분이 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계세요? 네, 그러면 싫어하지 말고 좋아해 보세요. 완치 훈련의 시작입니다.